저는 누구냐면 호이라고 우리 2015년도에 여러 사람이 삼촌이 명강사 12인에 뽑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책들을 많이 썼어. 한국이랑 일본이랑 해서 판매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뭐 이런 영어 캠프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 어쨌거나 이 삼촌은 영어라는 거에 연구하는 사람이구나. 너네 여기 올 뻔했구나, 그지? 일단 여기 온 사람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냐면 일단 첫 번째 엄마 아빠가 없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한 거야. 커플 성사율이 20%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눈 맞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많았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같이 간 분이 누가 있냐면 페페 사장님이라 해가지고 저랑 같이 이 사업을 기획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날 배신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딸이 날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남친 만났다면서. 그리고는 원래는 가기 싫어했는데 이번에 만약 여름방학 때 만들어지면 자기는 무조건 보내달라고. 왜? 남친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대구에 한 번 왔더래요. 83타워 놀이동산이잖아요. 대구에 있거든요. 거기에 남친이 딱 와가지고 같이 갔다면서. 걔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가면 안 되겠는데 이게. 가면은 여기 남친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말로는 첫째 같은 경우는 아이만 보내는 거. 싱가폴레이시아 이 개운 캠프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만 가서 이제 생활하는 거.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가능하고 두 번째 패밀리 캠프 같은 경우는 엄마랑 같이 가는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해가지고 뭐 7세 8세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 페페니 같은 경우는 딸은 6학년인가 그렇고 첫째가 6학년 그렇고 이제 둘째가 2학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간 거예요. 다 같이 가서 3명이서 패밀리 캠프를 하고 그 다음 1명이서 캠프 주니어 캠프에 가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다음에 만약 있으면은 가겠다 뭐 그런 반응이라 하더라고요. 영어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는가 요런 거는 뭐냐면 엄마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게 한 보면은 초등학교 때 아이가 즐기면서 영어했으면 좋겠어요. 뭐 전인교육에 영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엄빠의 배신 바로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거든. 왜?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성적이라는 거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집의 분위기가 삭막해진다라는 거. 거의 모든 집들이 중학교부터 달라진다라는 거. 이 집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인님께서 계속해서 블로그 저를 팔로우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학교 성적에 연연하지 말라고 내신 영어 등급에 연연하지 말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영어라는 분야, 뭐 모든 공부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영어 쪽 같은 거, 언어 쪽 같은 경우는 모티베이션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수성고입니다. 수성고에서도 영어 학원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거기서는 대부분 학원들이 300개를 외웁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200~300개씩을 공부했었습니다. 한창 공부를 할 때. 그렇지만 제가 했다고 너는 못해 라고는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단어 공부 때문에 사실 또 영어 공부를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렇다면 왜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을까? 바로 이런 과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거든요. 모티베이션 과정인데요. 자,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를 좋아했던 계기는 바로 얘입니다. 이게 바로 모티베이션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영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통상적으로는 보통의 사람들은 대학교를 갈 때 이게 영어 점수가 필요하니까 그 또한 모티베이션이고요. 취업할 때 영어 점수 필요하거든요. 토익 필요하고 토플 필요하고 오픽 필요하고 토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편입 마찬가지. 편입도 사실상 우리나라의 인서울대학교 편입과정 보통 이과는 영어랑 수학이랑 보고요. 그 다음 문과는 영어만 보는데 공대를 가고 싶어도 영어, 국문과로 가고 싶어도 영어, 모든 게 다 영어가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 교환학생. 참고로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썼던 분이 S양이라고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 그분도 어머니께서 대구로 보냈어요. 서울에 살고 있던 아이였는데 옆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서 방을 잡아놓고 여기서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리고는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을 했고 편입 영어는 실패했어요. 왜냐? 편입에 신청했는데 얘가 노리는 학교랑 제 딸이 노리는 학교랑 같았거든. 한 명을 뽑았어요. 딸이 된 거야. 제가 그래서 얘한테는 정말 내가 얼굴도 못 들고 정말 미안한 마음 들었었거든. 그런데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왔었던 얘기가 교환학생을 학교에서 뽑더래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뽑았는데 교환학생 조건이랑 그냥 미국의 대학교 조건이랑 거의 동일하더라. 그냥 어차피 영어 대학교 내신 성적이랑 영어 끝인 거야. 근데 그 영어 시험을 보니까 그동안 자기 공부했던 거였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서를 냈는데 세 군데에 합격하게 됩니다. 세 군데 합격했고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여기 합격해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공부를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얘가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과정. 영어는 무조건 계속 와요. 지금 제 나이에도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NTP 챌린지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간호학과 제 학생입니다. 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간호학 학생인데 마찬가지요.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미국에서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개인 클리닉을 오픈도 할 수 있거든요. 거의 의사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이 나이에도 제 나이에도 영어를 잘하면 기회는 또 오기 때문에 계속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그 다음은 또 적어놨지만 미드 팝송이거든요. 사실상 위액들에 비해서 미드 팝송은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에 올 수가 있습니다. 학생으로 만났는데 또 영어를 잘해? 거의 그런 분들은 보기와 같던가 아니면은 미드 팝송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드라마건 아니면 영화 애니메이션이건 얘들을 즐겨보는 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걸 부모가 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들 공부한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 다음 의왕연수 그리고 또 배낭여행. 여행에 우리 쇼핑여행은 포함 안 됩니다. 무조건 지 발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일정표를 만들어서 찾아다니고 거기 있는 현지인들과 같이 이제 팀으로 묶어서 이렇게 여행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배낭여행. 요거는 뭐냐고요? 요거 접니다. 제가 왜 어떤 식으로 영어를 시작했나를 AI에게 부탁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거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이 공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공사 기간 동안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저희 외할머니 집이었거든요. 외할머니 집인데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2층에 있는 집에서 머물렀거든요. 2층에 집이 있었는데 할머니 집이 그 당시에 대구의 남구 대명동이라 해서 인근에 오락실이 없는 거야. 초딩들에게는 게임이 생명이거든요. PC 게임이 생명인데 게임이 없어. 컴퓨터도 없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 마치고 초등학교 그 당시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는 거야. 엄마 아빠 전부 다 일하러 가 있고 그리고 누나는 중학생 그 당시에 도서실에 가 있고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담벼락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 바로 미군 부대입니다.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 미군 아파트가 딱 제가 살고 있는 할머님 집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 미군 아파트였거든요. 그게 우연찮게 지나가던 애가 하나 있었어. 요 애한테 제가 너무나 외로웠던 나머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나마 이거에 준하게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제가 봐서는 영어 캠프가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한 1개월 정도라도 맛을 보게 하고 한국어를 못해서 불편한 과정을 겪게 되면 새로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액, 사교육비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반대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만약에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영어 캠프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바예요. 그 다음 시퀀스 두 번째입니다. 이 시퀀스가 하나의 과정이라 보시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제 되었다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모든 언어의 시작은 단어입니다. 저 역시 일본어를 처음 시작할 때 단어로 시작했어요. 피곤하다. 스카레타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왜 레따라는 표현에 접미사가 붙은지를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오니까네인데요. 거기다가 오를 붙이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말에 없는 독특한 영어의 관사와 같은 존칭 앞에 쓰는 접두사가 붙는구나. 그런 글을 원래 이야기 된 거예요. 단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의 단어에서 이제 두 단어, 세 단어 이상 만들어진 이런 청킹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수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구문이 되어서 독해로 늘게 되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4스텝 언어의 총 4대 인용으로 분산되는 과정인데요. 사실상 영단어에서 멈춰지기 때문에 이 뒤에 글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일단은 앞으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단을 일단은 채워두고 나면 공부한 내용이 아까워서라도 언젠가는 동기부여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게 될 거다가 이제 저의 영단어 챌린지를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할 일 없으면 일단은 시켜놓고 1400개를 외워뒀는데 갑자기 이거를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 거라는 얘기죠.